여기는 아직 입주가 안 됐는데, 예, 입주가 안 된, 내 가구가 입주가 아직 안 됐다고 그랬습니다. 원룸이기 때문에 공간이 좀 좁긴 합니다만 동체감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빌트인으로 이런 가구들은 다 세팅이 되는 거고요. 화장실이 이걸 다 이제 제공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빌트인으로 이런 상태로 바로 입주가 됩니다. 예. 그래서 뭐 거의 혼자 사는 거니까. 개인 가구는 뭐 가져올 필요가 없고요. 자기 개별적인 집만 가지고 들어오면 언제든지 살 수가 있는. 옷하고 책만 가지고 들어오면 되는 거죠. 예. 베란다가 좀 넓은데요? 그러니까 네. 오히려 자기 개인 이 안에 뭐 세탁기니 뭐 이런 게 필요 없다는 거야. 같이 세탁도 운동을 하고 또 여기는 그렇지만 뭐 신혼부부를 위한 또 저기는 근데 뭐 아이들 공부방도 다 집집마다 하지 말고 같이 그냥 운동하면 하고 밥도 뭐 밤마다 저녁마다 같이 하냐 이거예요. 식당 같이 해서 하면 서로 친해지고. 근데 이제 이런 방식이 스웨덴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점점 그렇게 되니까. 전월세 보통 이렇게 해결합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 부의장 황종학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동안 소득은 올리고 생활비는 낮춰서 국민들의 지갑을 두툼하게 채워드리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월에 문재인 대표 취임 이후에는 유능한 경제정당을 기치로 해서 지속적으로 현장을 찾아서 국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국민들의 지갑을 두툼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해 왔습니다. 생활비 중에 비중이 가장 큰 게 전월세죠. 그리고 또 서민들의 고통이 가장 큰 것도 전월세입니다. 이 전월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미 대표께서는 지난 3월 의정부에서 제1차 전월세 타운홀 미팅을 한 바 있습니다. 또 서울시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인 공공임대주택의 대폭 확대와 입주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해서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미래의 주거 문화를 선도해 왔습니다. 오늘 이곳은 그중 한 곳으로 여성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그 모범적인 정서에서 우리 당이 추진하고 있는 전월세 종합 대책을 발표하면서 또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하게 되어서 매우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전국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이 70%고 서울의 경우에는 90%라는 그런 아파트 되게 크다 할 정도로 전세가 공행진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월세 전환도 아주 빠르게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월세 전환은 그 월세 전환율이 또 은행 금리보다 아주 높기 때문에 세입자들에게 큰 고통이 되고 있고, 또 그 때문에 전세 물량이 분기 상태가 되는 그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전월세 가구가 700만 80만 가구가 되는데 이분들의 고통이 지금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월급 공부에서 주급이 되고 나면 생활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자꾸 변동이고 또 대각으로 그렇게 이사가는 것으로 듣고 있고, 젊은 사람들은 아예 결혼을 포기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집 없는 사람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전월세 개간은 박근혜 정부의 공약하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보편적 주거복지를 내세우면서 행복주택 20만 호 건설하겠다. 그리고 또 해마다 주택자 45만 가구를 지원하겠다. 또 목돈 들지 않는 전세를 위해서 연간 5만 가구 지원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켜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행복주택은 지금까지 고작 6천 호가 착공이 된 정도, 실제로 공급이 이루어진 것은 아마 몇백 가구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돈 들지 않는 전세는
1,500건 정도 그렇게 계약이 되지 않아서 지금 사실상 폐지가 된 상태입니다. 다른 분야 공약 파기 때문에 가려졌지만 실제로 공약 파기 정도가 가장 심한 것이 주거에 관한 공약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전세난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또 지금까지 아무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내놓은 유일한 대책은 앞으로 임대주택 물량을 늘리겠다라고 약속한 것이 가장입니다. 조금 특별한 대책을 하나 내놓긴 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금리 낮춰주고 돈을 풀어가지고 다들 기저를 얻어서 집을 사도록 하는,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전세 수요자들이 집을 살 것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전세난이 해소될 거다, 이런 전혀 실효성이 없는 그런 대책을 내놨습니다. 실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는 집값이 오르면서 오히려 전세가가 더 올라가는 그렇게 이렇게 전세난을 더 가중시킨 그런 실효성 없는 조치가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우리 박원순 시장님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지금 대신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우리 박원순 시장님의 서울시의 정책을 따라 민감해도 저는 전세난은 없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께도 지금 우리가 이곳에 와 보듯이 서울시의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에 한번 와보시라, 이렇게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시는 여기 천왕동의 여성 아심주택뿐만 아니라 또 뭐 독산동, 신정동, 가양동 여기에 다양한 이렇게 맞춤형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이렇게 확대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서울시의 성과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벤치마킹을 해서 이게 전국적으로 더 확산되어 나가면 전세난을 크게 낮출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앞장서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들 지갑을 지키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미 여러 가지 법안들을 많이 이렇게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다른 분들 설명을 해 주실 거고 이번 4월 국회에서 그런 관련 법안들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우리 당이 충돌을 다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님과 의원님들이 오늘 우리 시민들이 가장 요청하고 있고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주거 문제에 관한 정책 발표를 한 자리에 저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특히 우리 문 대표님 오늘 또 우리 서울시 칭찬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서울시 또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게 아마 주택문제고 또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이 그야말로 행정이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상대 요청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의식주의 의는 먹는 문제도 물론 중요한데 또 동시에 그 의료 분야, 보건 분야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의료의자를 대신 쓰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주택 문제는 당분 문재인 대표님 말씀하신 것 같이 특히 서울에서 심각합니다. 아무래도 1000만 명이 좁은 지역에 살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주택난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와서 더욱더 이 임대보증금도 오르고 또 더 나아가서 월세로 전환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더욱더 고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님이 칭찬해 주셨듯이 저희는 지난 제 임기, 그러니까 민선 5기 때 8만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고를 했고 또 새로 8만으로도 공고하겠다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착실하게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좀 맞춤형의 이런 공공인들이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아까 잠깐 다른 자리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서울시 인구 구성을 보면 약 24%가 1인 가구고요. 그 1인 가구의 또 대부분이 사실은 전문 여성들, 이런 싱글 여성들인데 이런 것에 맞추어서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오늘 둘러보신 이곳이 바로 그 맞춤형의 여성 안심 주택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여기뿐만 아니라 이런 1인 여성 가구를 위한 다양한 주거 공급, 또 들어가서 근데 신혼 어떤 부부들이라든지 또는 그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 이런 또 자녀를 특히 보육 이 수요가 있는 그런 가구들을 위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함께 들어가는 일이라든지 또는 뭐 치매라든지 이런 질병을 가진 부모님을 보셔야 되는 분들을 위해서 클리닉도 그 건물 안에 들어있고 또 시립병원과 가까이 있는 이런 곳에다가 그런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 이런 가구를 위한 또 특별한 주택을 공급할 생각이고요. 이런 방식으로 계속 맞춤형의 공공주택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또 이거 외에도 다양한 방법의 고민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거 지원센터라든지 또 중소득 지원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는데 오늘 대표님과 우리 정진주연합의 또 중요한 의원님들이 다 오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사실 결국은 돈 문제인데요. 이게 저희들이 이걸 해보면 지금 복지 예산도 제가 취임할 때 26%였던 전체 예산 대비 지금 약 34%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늘었는데 그래도 부족한 게 너무나 많고요. 사실 지금 뭐 세입 구조를 보면 국세대 지방세가 지금 8대2입니다. 근데 이런 사실 4대6으로 이미 지방정부가 훨씬 더 많은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앙정부에서도 늘 돈을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데 사실 그것은 교부금이라든지 보조금 이런 형식으로 오지만 원활하지가 않은 거죠. 저는 결국 시민들 피부에 와닿는 정책은 이 시민들 가까이 와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훨씬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아예 OECD 국가처럼 5대5까지는 아니어도 하다못해 7대4, 6대4만 해줘도 이게 훨씬 더 시민들의 행복 지수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또 지난번에 전월세 대책에서 서울시가 제안한 것들이 있을 텐데 그거 좀 다 잘 받아 알아서 해주시면 아마 근본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서울시의 주거 문제가 상당한 정도로 해소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문재인 대표님과 신현철 의원님들 이렇게 오신 것을 저는 환영드리고 오늘 좋은 약속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 지역구 구로갑 지역의 국회의원 이명입니다. 여성한 신주택에 입주하신 5분의 새로운 입주자분들이 여기 오셨는데 이 금남의 집이라서 저도 오늘 처음 인사드려요. 우리 주민이 되어주신 거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좋은 꿈 많이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대표님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 이곳을 찾아주셔서 우리 서민들이 특히 서울 시민들 국민이 기다리고 있는 주거 복지와 관련한 좋은 정책 발표해 주시는 거 너무 고맙습니다. 조금 이따 말씀하시겠지만 우리 박영선 의원님께서 전월세 상한과 관련한 좋은 법도 준비해서 오셨습니다. 그 부분들 함께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강기정 정책위원장님께서 아마 종합적으로 올당의 대책을 말씀해 주실 텐데요. 조금은 답답했던 집이 우리한테 이렇게 부담이 되고 부채가 되었던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가슴이 좀 먹먹했던 이런 걸 조금이라도 뚫어주실 거라고 이렇게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의 질문은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집 문제를 사적으로 해결할 건가 아니면 공적 해결의 방법도 같이 찾을 것인가 이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은행에서 빚으로 집을 사라
혹은 높은 전세 살기 싫으면 월세 살아라, 살 수 없으면 월세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무책임한 그런 그 주거 정책을 넘어서 공공이 예를 들면은 공공주택, 임대주택 이런 것들도 과거에 그냥 단순한 저소득층 위주의 이런 정책을 넘어서 맞춤형으로 다양화하고 이런 그 제도적 진전도 이루고 또 더 나아가서 전월세를 상한가와 같은 실질적인 우리 서민들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을 아무나 마련하는 이 길로 갈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좀 선택해야 하는 이런 시점에 왔다 이렇게 보십니다. 우리는 그냥 사적 해결만의 문제를 넘어서 공적 해결을 들고 함께 가자 이런 그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와 관련한 좋은 정책들 대안을 마련하는 뜻깊은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구로울 지역위원이시고 오늘 발표하는 저희 중요한 법률의 또 대표 강의자이시기도 합니다. 박영선 의원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반갑습니다. 대표님, 시장님 이렇게 전월세 상한제 문제 또 임대주택 문제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월세 상한제를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가 1호 발의자입니다. 법안의 그 주요 골자는 전월세 전세건 월세건 한 번 계약을 하고 다시 계약을 할 때 5% 이상 올리지 못하는 상한이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한 번 계약한 사람이 다시 그 집에서 살고 싶다 할 때는 그 사람한테 우선권이 주어지는 계약갱신 청구권에 있어서의 우선권이 주어지는 그것이 내 법 내용의 불자입니다. 제가 이 법을 낸 지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18대 국회에서도 냈고 또 19대에 와서도 이 법을 1호만으로 냈습니다. 이 법을 내게 된 동기는 제가 특파원,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특파원 생활을 할 때 외국에서 세입자로 살아보니까 그 선진국에서는 주택의 개념, 특히 이제 그 세입자의 입장에서 법이 정비가 되어 있고 특히 이제 임대료 부분과 관련해서는 나라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상한제가 있어서 그 아파트에 들어가는 세입자가 내가 다음번에 계약할 때는 이 아파트값 임대료가 어느 정도 5%면 5%, 3%면 3% 오르겠구나 하는 그런 예측이 가능한 그러한 사회이고 또 계약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져서 이 세입자 위주의 정책을 펴나가고 있다는 것이 기본적인 어떤 선진국의 제도였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것을 반드시 도입해야 되지 않겠는가.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의 비율이 너무 낮아서 이런 전월세 상한제와 관련된 부분은 이제는 정말 도입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정부와 집권 여당은 이 법을 끊임없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집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 모든 것을 생각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집 없는 사람에 관해서는 전혀 배려가 없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법안을 도입을 하면 갑자기 전세값이 폭등할 것이고 월세값이 갑자기 오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어서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전세값이 집값의 90%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안을 만약에 한 10년 전에 우리가 도입을 했다면 지금 아마 이 집값의 전세값이 90% 달하는 이러한 사회적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정부가 이야기하는 그 부작용은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법을 입법 예고를 하게 되면 그 사이에 집값이 올라가겠지만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해서 법이 통과되는 날 바로 발효되는 어떤 그런 그 시기를 짧게 하면 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 이제는 상황이 이러한 부작용이 일어날 상황은 아예 이제 지나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세값이 너무 많이 올라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갈 전세값이 없을 정도까지 이제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특히 또 예금 금리가 1%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월세값이 올라가고 전세값이 올라간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이상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회에서 이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서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그러한 사회적인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고
조금 전에 이인영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주택을 공공의 개념으로 우리도 함께 생각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박원순 시장님께서 이 전월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난달에 서울시에서 전월세를 들어갈 때 그것을 신고하는 신고제를 발표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어떤 서울시의 정책도 이 전월세 대책을 안정시키는 데 굉장히 앞으로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천왕동에 이제 여성 독신 아파트 전국 최초로 이제 이렇게 이제 마련이 돼서 오늘 입주자들도 오셔서 이제 또 살아가시는 얘기도 들어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참 좋은 아이디어고 또 여성이 혼자 살아가는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함께 해결할 수 있어서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여기는 이제 이인영 의원 지역구고요. 제가 있는 지역구에는 구로 디지털 단지가 있습니다. 거기가 중소기업이 한 10,000개 정도 있는데요. 거기 독신 남성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서울시에서 그곳에 독신 남성을 위한 아파트를 하나 만들어주시면 이곳에 싱글 그 여성을 위한 아파트하고 같이 이렇게 봄 나들이도 가고 그런 천왕산도 올라가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이제 이 정도 들어서 9번의 이 전월세를 포함한 정책이 발표됐습니다만 여전히 부동산과 전월세 대책 관련해서 여전히 고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우리 당에서는 은평구 전월세 세입자들과 간담회를 우리 문재인 대표께서 가지신 이후에 청와대 영수회담과 또 최근에 대표연설을 국회에서 대표연설을 통해서 전월세 대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역시 우리 정책위에서 그동안에 전문가들과 함께 전월세 TF를 만들어서 여러 번 회의를 통해서 오늘 이 대책을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저희들은 그 3가지 정책과 10가지 과제 이렇게 약속을 해보았습니다. 우선 3가지 원칙은 세입자들의 권리를 강화하고 지원하는 원칙이고요. 두 번째로는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는 원칙이고, 세 번째는 전월세 제도의 선진화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선 세입자 권리 강화 및 지원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강영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월세 상한제 문제인데요. 이 전월세 상한제, 즉 5% 상한이 유효하려면 역시 앞서 말씀드렸던 계약갱신 청구권제, 즉 최소한 우리 애들을 입학을 하고 학교를 옮기지 않고 이사가지 않고 보낼 수 있도록 하도록 2년 현재 이 계약 기간을 한 번 정도 더 연장할 수 있는, 그래서 2+2 4년의 전세권을 보장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계약갱신 청구권입니다. 역시 두 번째로 말씀드린 전월세 전환율 전월세 상한제 도입 문제는 이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하는 동전의 앞뒷면처럼 한 묶음으로 가야 될 제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월세 전환율 인하입니다. 현행 제도는 전월세 전환율이 금리 곱하기 4 이렇게 계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제 우리 대책은 금리 더하기 4, 3인가요? 3. 금리 더하기 3.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비율을 그렇게 더불어 규정하자, 이렇게 해서 전월세 전환율을 인하시키자는 제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외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법적 기능으로 강화시켜서 조정을 적극적으로 해나가자는 등 세입자 권리 강화 및 지원 대책이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자, 이 정책입니다. 지금 현재 박근혜 정부에서는 12만 호를 매년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
이 약속은 대선 때 10% 공급하겠다는 약속에 한참 미달합니다. 6.4% 됩니다. 12만 원은. 그 중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박원순 시장님께서 매년 2만 호가 좀 넘는 걸 계산하면 정부에서 12만 원은 훨씬 늘려야 되겠다.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여러 가지 예산을 반영해서 12만 호뿐만 아니라 10%까지 목표 달성이 될 수 있도록 하자. 적어도 내년에는 15,000호 이상을 더 추가로 임대 확대하겠다. 이런 정책이고요. 역시 또 앞서 맞춤형 주택을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셨는데 현재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세대 분할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큰 평수의 집을 작년에는 수직 증축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번에는 세대 분할을 통해서 임대 공급을 하겠다. 이런 정책이 역시 들어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역시 그래서 임대주택을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이 저희들 두 번째 정책이고, 세 번째로 전월세 제도의 선진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주거 및 주거를 복지의 개념으로, 공공의 개념, 복지의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 4월 국회에서 주거복지법, 주거복지 기본법을 여야가 거의 하겠습니다만은 임경 의원이 위원장으로 계신 주거복지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주거복지법을 통과시켜서 주거복지를 복지의 수준, 기본권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약속드리고, 역시 임대주택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임대주택의 등록제,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신고제에서 더 나아가 등록제까지로 가져가자, 이런 정책입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의 등록제 또는 신고제를 법으로 구체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의 큰 정책과 10대 정책이 어떤 것은 법으로, 어떤 것은 시행령으로, 또 어떤 것은 예산으로, 또 어떤 것은 기존에 했던 약속을 지키면 되는 그런 정책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런 3대 원칙과 10대 구체적인 정책을 4월 국회에 특히 심혈을 기울여서 반드시 해내가겠다,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